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노동절로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데요. 그래도 미국 현지에서 저희 글로벌 이슈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쉬어가지만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스케줄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레이버데이 근로자의 날로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고요. 내일부터 또다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한 주 내내 사실 여러 가지 시장 관련된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이번 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ISM 제조업 지수, 제조업 물가 지수 등등 여기에다가 목요일 날에는 여기다가 ADP 비농업 고용 지수, ISM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금요일 날은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 비농업 고용 지수에다가 실업률까지 나오게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지표들이 중요한 이유는 여태까지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종식시켜줄 만한 지표가 나올 건지 혹은 또 만약에 너무나 높은 실업률이 나오게 된다면 연준이 50bp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아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이렇게 이번 주 스케줄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 빅 이슈들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인텔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인텔이 최근 구조조정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왔는데 계속 좀 몸집을 줄이는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제가 어느 정도 미리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인텔이 이달 중에 사업 구조조정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FPGA 기업 알테라를 인수한 지 9년 만에 재매각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인텔이 엔비디아와 TSMC에 밀리면서 파운드리 기업을 분사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 절감 기획을 노력하는 가운데 안에서 추가적으로 정부 쪽에서 원래 주기로 했던 비용 자체도 아직까지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현금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 구조조정에 관련된 소식이 들고 있고요.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독일에 짓고 있는 320억 달러 규모의 마그데부르크 파운드리 공장을 백지화하는 안도 고려한다라고 하지만 다만 파운드리 부분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안은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로이터에서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텔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고육지책을 가져가는 모습인데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자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펙의 생산량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산을 통해서 미국의 증산에 대응해서 유가를 높이는 방식을 계속 택색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더 이상 이제 감산을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방안을 택색했습니다. 10월부터 단계적 증산을 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특히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WTI 오일 가격이 하루에 3%가 넘게 급락하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주요 산유국이 10월부터 계획대로 공급량을 늘릴 것이다라는 전망을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난달 3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블 WTI는 전거래일보다 약 3.11% 급락한 73.55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유가가 지속적으로 산유국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비오펙이 8개 회원국이 계획대로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다. 그리고 10월부터 하루 18만 배럴 정도 더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원유 가격이 급락했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끝나가는데 추가적으로 가속화를 시킬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의 추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소식 살펴볼게요. 사실 최근에는 서방 공조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중국과 일본에 좀 서로 견제구를 던지는 모습입니다. 칩 관련된 규제 내용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일본에 대해서 반도체를 추가적으로 제재할 시 심각한 경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되게 되는데요. 미국이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반도체 제재 강화 동참을 압박하는 가운데 안에서 중국이 일본 측에 현재 만약에 추가적으로 제재에 동참할 시 심각한 경제 보복에 나서겠다라고 경고를 한 것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알려줄 수 없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일본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 유지 보수를 추가적으로 제한할 경우 중국이 심각한 경제적 보복 등을 정확히는 원자재 관련된 부분, 이제 도요타들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을 차단하는 방안들이 포함된 경제적 보복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중국 고위 당국자가 일본 측에 여러 차례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도쿄 일렉트론 등의 기업들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 유지, 보조하지 못하도록 추가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해왔는데 과연 미국이 일본과 연말까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과연 입장의 변화가 있을지가 아마 추가적으로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이 원자재 광물 부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도요타로서는 좀 이게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진전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